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은요, 웅진의 이재진 대표님 모시고 웅진그룹은 왜 클라우드로 다 가고 있는지 이렇게 또 이분께서 이제 6개월 전에 저희 출연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근황들은 그때 말씀하신 것들은 또 다 지켜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청문회는 아니지만 오늘 6개월 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대표님 그때 뭐 여러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때 방송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들은 많이 좀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계획이라고 말씀했던 부분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구현이 되어서 네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실천이 됐고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또 특히 그 AWS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IDC 센터 이용하면서 그 인프라를 옮기는 게 또 그 소프트웨어 클라우드하고 달리 네. 고민이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공유해드리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했습니다. 자, 네, 여기 보면 웅진그룹의 클라우드 도입기 앞에 회영사가 험난한이란 말 붙었거든요. 그렇게 험난하셨나요? 예. 고민도 많으셨고? 예,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 기술적인 험난함보다는 네. 결정, 특히 이제 그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기존의 자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규모보다도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하고요. 특히 그런 예산 부서나 고객들, 실제로 IT 부서의 고객이 되시는 현업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네. 험난하실 거라고 네. 저희보다도 더 험난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생생한 얘기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뭐 클라우드 좋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뭔가 물리적 환경에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웅진은 이제 고민하셨고, 그걸 어떻게 또 슬기롭게 대처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뭐 가장 대표님께서 요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님께서 보시는, 야, 정말 이런 변화는 정말 의미가 가장 큰 변화는 뭐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십니까? 이거 보는 것 중에. 뭐 IoT도 있고요, 빅데이터도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네. 가장 위협적인 변화는 이러한 기술들의 변화로 인해서 섀도우 IT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섀도우 IT라고 하면 IT 부서 모르게 현업들이 이런 걸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CIO가 예전 같으면 CIO한테 다 묻잖아요. 네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장님이 그런 거 고민 안 했다는 거죠. 네네. 전산부서에 다 물었는데 지금은 공장장님이 스마트 팩토리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있고 의사결정하고 계시고 예산 본인이 따서 본인이 네네. 결정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AI, IoT 뭐 다 마찬가지죠. 마케팅 부서의 CMO가 이런 예산 다 쓰고 네. 실제로 예산 부서로부터 CIO는 오히려 예산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가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CIO들이 전향적으로 기술을 습득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CIO로서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CIO로 사용자 입장에서 나온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기술 변화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그러니까 현업이 IT가 점점 이제 편리해지고 공기처럼 돼가니까, 그죠? 요새 검색 시대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현업이 그런 거를 빨리빨리 억세스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IT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IT가 먼저 적극적으로 현업한테 먼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빨리빨리 알려주고 같이 콜라보하고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이 또 IT의 수명을 또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뭐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웅진 싱크빅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업 자체가 예전 같으면 인쇄 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종이로 찍어서 그렇죠. 학습지 선생님이 학습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집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해서 전집 판매를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이게 디지털화가 돼서 지금은 북클럽이라고 하는 디지털 패드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전집 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변화가 있는 게 예전 같으면 전집 한 줄 사면 30권쯤 읽던 아이들이 지금은 한 달에도 300권, 400권씩 읽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 300권, 400권 읽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안다는 거죠. 네네.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읽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건너뛰었는지 찍었는지 문제 푸는 시간 평균 아이들이 이거를 1분 20초에 풀어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계속 5초 단위로 문제를 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기록이 다 남는데 그 전에 이제 활용을 못 했었던 거였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기록들이 남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어댑티브 러닝 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서 그 회사의 기술을 들여다가 이런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맞춤형 교육으로 갈 수 있는지 개인화 교육으로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이제 상품화까지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웅진그룹도 이제 ERP, 뭐 SAP를 많이 쭉 써오셨는데 ERP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변화되고 있습니까? SAP는 크게 이제 4세대 ERP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세대 ERP인 예전 같으면 이제 R3라고 불렀죠. 리얼 3세대였는데 지금 이제 심플 4세대. 그래서 S4HANA라는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S4HANA라는 제품은 우선은 데이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니까 처리량이 많으니까 예전 같으면 테이블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저장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은 물류, 회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간편하게 저장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고요. 그러다 보니 뭐 UX도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량이 많으니까 플랫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IoT를 붙이고 싶다, AI를 붙이고 싶다,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컨설턴트나 전산부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이런 복잡한 테이블 구조와 기능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 그렇죠. 설계하는 것들이 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심플해졌기 때문에 그런 기능의 비중이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세대 ERP의 기능이 일종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뭐 이런 AI 플랫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담아낼 수 있는 코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CIO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 전체 회사의 데이터들을 담아서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재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S4HANA로 전 그룹사의 시스템들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ERP를 전사적인 이제 플랫폼, 모든 거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보신다는 관점은 굉장히 신선한데요. 뭐 이거는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이세요? 아니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거는? SAP가 이런 부분을 이제 디지털 코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소화를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IT 직원들이 생존하려면 플랫폼도 이렇게 조기에 바꾸고 경험도 미리 쌓고 그걸 가지고 현업들한테 이런 밸류를 제공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웅진도 뭐 다른 회사처럼 그동안 옛날도 클라우드 썼던 건 아닌 거고 그 IDC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IDC를. IDC가 근데 지금 올해 계약이 이제 만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제 계약이 만기가 돼서 이제 IDC 센터는 연장을 했고요. 연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궁극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윈도우즈 장비도 있고 리눅스 장비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로 축소됐을 때 현황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현황입니까? 이게 과거의 현황입니다. 과거의 현황이. 요것들이 이제 3분의 1로 줄 거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여기 2012년이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그 올해가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12년도에 이미 이제 앞으로 이게 만기가 됐을 때 이걸 아예
안 쓰든지 굉장히 예. 완전 축소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6년 전에? 예, 그 준비하신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2012년에도 클라우드 이야기는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그 회사의 클라우드로 그냥 이사를 가겠다. 그리고 그 전에 전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부분들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이 플랫폼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기술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사실상 제공되는 클라우드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고 다른 인프라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러면 기술이 계속 발달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는 저희 자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용을 하는 데이터 센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장비를 더 이상 신규 장비 구매를 최소화하자. 아주 극단적으로 최소화해서 기술이 바뀌어서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워런티 아웃되는 장비부터 감가상각 만기가 도래하는 장비부터 이사를 가자.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데이터 센터 이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클라우드 이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우리가 경험해보자라고 했었던 계획을 2012년에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현 시점이 아니라 2018년 3월 기준인데요. 서버 가상화를 VDI를 제외하면 서버 가상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서버 비중이 한 87% 정도 되고, 그 다음 워런티 아웃 장비가 한 93% 되니까, 이제 올해 뭐가 작년 계획을 세울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장비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여기 나왔던 우리 인프라 팀장이 계속 서류를 디미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됐다. 그러면 지금 시점서부터는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가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환 대상 그 서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를 해왔어요. 업무 중요도,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보안성, 이게 퍼블릭 존에 내놔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보안 장비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보면 퍼블릭 서비스를 쓸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한테 특화된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서비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공이 다 되지만 비용이 퍼블릭하는 것보다 분명히 증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5년, 6년간의 비용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안성을 비용 관점에서, 실제 보안성 관점에서 점검해 보는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서버가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역할들을 다 매핑을 해서 저희가 장비가 만기돼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적합해지면 넘어갈 수 있겠다, 안 되겠다를 1, 2, 3순위로 정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1순위가 가장 클라우드 전환이 쉬운 거네요. 예. 그래서 1순위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아까 그 북클럽처럼 이제 퍼블릭 존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내가 아니라 대외 서비스. 서비스들인 거죠. 3순위는 어떤 겁니까? 3순위는 오늘 발표하는 것처럼 SAP와 같이 실제로 유닉스 서버에서 기간계 서버이고 사용자가 내부이면서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고 데이터의 그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개별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에는 상당수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이 3순위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장표가 아주 한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요렇게 파악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리를 해온 지는 상당한 기간이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는 한 2달 정도가 걸린 겁니다.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그 하드웨어 전문 컨설팅 회사를 붙여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 보고 클라우드로 가는 적합성이 있는지, 데이터 센터가 유리한지, 심지어는 거꾸로 저희가 우리도 내부의 공장이나 이런 자가 건물 중에서 유휴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일부 만들어서 그것들을 구성을 하면서 만기 도래한 장비, 퍼블릭 장비부터
클라우드로 옮기는 안까지 아주 네. 극단적인 안까지를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네. 저희 인프라 팀장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자료 같아요. 좀 네. 요거는. 그래서 클라우드를 고민하신다면 이런 가지고 계신 장비와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매핑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몸을 가벼이 하기 위해서 저희 2012년에 선언했던 것처럼 클라우드로 간다라는 전제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장비를 살 때마다 이 장비를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매번 고민이 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이제 어떤 이슈들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비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안이 뭐냐? 우리가 IDC가 만기가 되는데 네. 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안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기존의 IDC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까지 IDC 센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이제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연장을 할 때는 장기간 계약을 하고 많은 공간을 쓰면 쓸수록 가격이 싸지게 돼 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면 반대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7년 이상 사용하고 워런티 아웃된 장비를 신규 장비로 전부 교체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 IDC의 그 서드 파티로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 상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그 맡겨서 운영하는 아웃소서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아웃소싱 회사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을 거고요. 대부분 회사가 아마 자가 IDC를 가지고 계시거나 자가 공간에서 운영하고 계시거나 저희처럼 뭐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 SI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안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일부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계약을 아까 이제 저희가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 공간으로 줄이고 위험도가 낮은 아까 저희 그 분류 체계상의 1, 2, 3단계 순으로 1순위부터 예. 클라우드 센터를 하나 정해서 네. 옮겨가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SAP ERP는 기술적 제약이 있으니 IDC 센터에 두는 게 좋겠다. 네. 비용적으로 비싸니 IDC 센터에 두는 것이 좋겠다. 보안성을 유지해야 되니 IDC 센터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컨설팅 회사의 제안이었고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챌린징을 했죠. 무슨 소리냐? SAP도 갈 수 있다. 그래서 SAP를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간계, 아까도 저희가 코어 설명을 했습니다만 코어 시스템이 이전에 나가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주 강도 높게 저희가 컨설팅 했었던 분들, 저희 인프라 직원들, 저희 아까 그 본부장이 나왔습니다만 SAP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 안이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이전하자는 안이 있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이게 그 데이터 센터를 한 번쯤 클라우드로 기용 간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면서 비용을 줄여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전을 해가면서 그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해서 클라우드로 갈 거는 그 회사의 클라우드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전하는 뭐 이런 안이었는데 그닥 이게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 비용에 대해서 뭐 등등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극단적인 안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주하고 부천에 자체 사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빈 유휴 공간의 데이터 센터를 그럼 만들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클라우드로 보내자. 그래서 최대한 클라우드로 빅뱅으로 많이 가고 아주 남아야 되는 일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는 아니었는데 뭐 비용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상당히 사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네트워크나 보안성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였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컨설팅 회사 굉장히 고생했겠어요. 그쵸. 네? 예. 대표님이 또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또. 사실은 무식한 사람을 만난 거죠. 예.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으로 챌린징 해오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특히 이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계산해 냈어야 하니까 그렇죠. 예, 쉽지 않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 보고 단계 때나 심지어는 종료 보고 때에도
컨설팅 회사의 안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도 페인하셨죠? 페인하신 거죠? 그럼요.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는 어떻게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웅진 렌탈이라고 그래서 저희 그룹사에서 정수기 사업을 이제 이전 회사를 매각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경업금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수기, 청정기, 매트리스, 비데 등의 렌탈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사례죠. 신사업이 될 때에 특히 얼마나 이 워크로드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SAP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버를 살 거냐, 네네. 클라우드를 이용할 거냐. 그래서 신사업은 아주 쉽게 결정을 했죠.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자라고 해서 AWS 위에 SAP를 올려서 아주 빠르게 사실은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 뭐 잘 사용하고 있고 성장세라는 것이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클럽도 AWS. 그다음에 이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요. 북클럽 서비스가 굉장히 저희도 몰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사실상 최대 규모의 컨텐츠, 고객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최대 규모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한 사례가 되고요. 네. 그 전에 이전을 하기 전에 빅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쌓아놓는 작업 자체를 데이터 센터를 쓰면서 빅데이터 부분은 AWS를 써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원화된 체계에서 쓰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교과서적이죠. 아까 신사업 클라우드 쓰면 좋습니다. 빅데이터 이런 것들 또는 기존 서비스에 부과되어서 용량이 많은 서비스 클라우드 쓰시면 좋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본 서비스가 이사를 간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P ERP 시스템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북클럽 플랫폼이 가장 크고 ERP 시스템이 이렇게 거의 1대1 규모로 붙어 있는데 이제 ERP 시스템이 곧 지금 3분기라고 돼 있는데 7월 예정하고 있어서 넘어가게 되면 이 규모 자체가 아마 국내에서 단일 회사로는 아마 제일 큰 규모를 네.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리면서 SAP 뭐 그리고 지금 같은 컨텐츠 비즈니스, 네. 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뭐 40만, 60만 뭐 이렇게 되는 규모의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다 AWS인데 세 번째 웅진 그룹사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시네요. 또 저희가 이제 웅진 그룹사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운사이징 개념에서 뭐 라인웍스를 같이 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써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네이버가 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WS 같은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SAP 뭐 웅진그룹사의 SAP들이 네이버로 또 이사를 가는 그런 결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뭐 통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없이 사실상 개별 비즈니스에 맞는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멀티 클라우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IDC에 있는 것이 좋은 것들은 IDC를 유지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인원이 IDC 하는 사람은 IDC 하는 대로 있고 뭐 네이버는 네이버 하는 대로 있고 AWS는 AWS로 운영하게 되면 이거는 효율이 전혀 안 나겠죠. 그렇겠네요. 비싼 인건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멀티로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비즈니스별로 또 시간대별로 주차별로 월에 도래하는 그 시즈너티별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 사용량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용량의 확장성이 용이한 대신에 또 축소를 또 해주어야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VDI 있지 않습니까? 예. 데스크탑 가상화를 IDC에 유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VDI라는 그 속성이 네. 보안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요. 그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을 해나갈 때 아직 그 VDI 장비들의 그 사용 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유지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뭐 VDI 최근에 뭐 HC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네네. 그 새로운 기술들이 그렇죠. 나와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옵션을 정할 시점이 안 온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저희 그 장비 만기 도래 시점, 워런티아웃 시점이 되면 VDI는 그때 이제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센터 장비는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3군데 유지하고 있는데 3군데 유지되고 있는 것이 IDC에 이제 모여서 지금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콜센터 장비의 특성상 지금은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가 이제 다 IDC가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요 체제가 뭐 2, 3년 내에는 이 체제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분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신 이런 것들이 아까 첫 번째 지에서 웅진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대외 사업으로 이제 그 지금 CIO시지만 또 대외 사업으로 또 이제 다른 기업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매니저도 해주시잖아요. 컨설팅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런 살아있는 이런 거 경험 있으시니까 그게 굉장히 또 웅진의 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SAP도 그렇고요. AWS 사업도 그렇고 원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왜 엔지니어링 기술로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경험 가지고 이런 분석 툴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외부 기업에 나가서도 충분히 컨설팅하고 그럼요.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적인 경험, 운영 경험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인프라 직원들을 신규 채용을 거의 못했었는데 뭐 요즘은 채용 수요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가 올라오고 제가 요즘은 다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기능이나 이 기술별로 폭을 더 넓혀서 결국은 내부에 지원하는 것 외에 외부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웅진은 뭐 어떤 그 웅진의 그 구성원들의 어떤 성향이 좀 옛날에 우리 뭐 히딩크 감독처럼 멀티 플레이어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키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아까 이 AWS에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ERP하고 웅진그룹 ERP하고 웅진 북클럽이랑 단일로는 제일 크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AWS 서울 서밋 2018에서 웅진 싱크빅의 최삼락 IT 개발실장께서 직접 이제 발표한 사례이고요. 굉장히 사실 호응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참관을 하셨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81개의 인스턴스, 120개의 서비스, 그리고 10TB의 용량의 데이터를 이관한 사례가 국내에서 단일 회사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SAP 시스템이 넘어간다고 하면 SAP 시스템이 지금 16TB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로는 아마 단일 규모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특히 서비스 되는 것에 하루에 말씀드린 40만 명의 그 어린이들이 그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서 용량이 많은 책들을 멀티미디어 북을 직접 보고 학습지를 풀고 그러한 부분이 데이터로 전부 그 학습 패턴들이 문제 항별로 시간별로 다 남아서 그걸 다시 AI로 분석하는 것들이 AWS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들이 저희는 나름대로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아까 이제 뭐 사업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뭐
저기 충분히 대응해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뭘 쓸 거냐, 네. 뭐 애플리케이션을 뭘 쓸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단시간에 마이그레이션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조언, 이런 옮겨가는 과정에서 조언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또 다양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인데.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클라우드 사용률로 따지면 웅진이 굉장히 퍼센티지 따지면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용량 이런 거 말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가 디지털 코어는 아까 ERP 시스템을 플랫폼화해서 4세대 ERP로 바꾸고 외부는 개발할 일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냐를 찾아서 그걸 선택해서 접속해서 가급적이면 그 솔루션을 채택한 다음에 ERP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쓴다. 네네.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케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라인웍스도 일종의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네네. 거고 AI도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 세일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SAP 시스템의 SD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앤 디스트리뷰션 모듈이라고 해서 세일즈 오더로부터 납품 지시, 빌링, 뭐 입금까지, 회계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수익성 분석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네. 그 앞에 영업 파이프라인 관리나 뭐 판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약하거든요. ERP 시스템이. 근데 그러면 이 부분 개발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국내 회사들은 다 개발해서 썼었고요. 제가 컨설턴트 할 때도 다 개발해서 하게 했었고 웅진도 개발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다운사이징 하겠다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시스템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쓰자 이런 관점에서 이 세일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것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주간회의 하는 화면이에요. 영업 파이프라인 회의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고객에 대한 리드, 오퍼튜니티,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견적, 그리고 오더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다 여기서 관리가 돼서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화면을 띄우는 거죠? 예. 따로 뭐 엑셀이나 PPT를 띄우는 것이 띄우지 아니라. 않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니까 예. 뭐 영업의 팀들하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큰 변화? 가장 좋은 변화는 뭡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시니까 속도이고요. 매출은 의사결정 늘어납니까? 속도. 매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늘어나느냐? 글쎄요. 매출에 뭐 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네. 텐데 네네네. 속도가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네네. 뭐 전날 일요일 날도 뭐 저기 영업사원이 업데이트한 게 바로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 공유가 빨라지겠네요. 네. 영업사원 다 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노 페이퍼, 노 PPT, 노 엑셀. 그러니까 그 저희 그 담당들이 네. 별도로 부가 취합하는 작업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캐스팅이 돼요. 저희가 1개월 뒤 매출, 2개월 뒤 매출, 예측 저희 이제 가능하구나. 3개월 포캐스팅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 포캐스팅이 다 되죠. 네. 네, 뭐 확률 방식으로도 되고 단계 방식으로도 되고 어떻습니까? 가중치 방식으로도 되고. 3개월 뒤까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직원들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던데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네. 자, 경비관리 이제 솔루션 이거가 이름이 뭐 이게 컨커라는 거죠? 예, 네, 이게 SAP 컨커인데. 네, 컨커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국내 최초로 하신 네. 건데 예. 국내 시중은 굉장히 많습니다. 웅진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요건 해보시면 어떤 점이 제일 좋던가요? 해보시니까. 이제 이 부분은요. 전체 경비의 전체 비용에서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들, SAP 사용자들은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법인카드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은 또 법인카드에서 상당수가 해결이 되고요. 네. 문제는 이제 개인카드 쓰는 거하고 종이 증빙인데 비용 관점에서 보면 1에서 3%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수증하고 관련된 부분들, 개인카드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바일로 아주 편리하게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SAP하고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고 편리하고 그렇게 되면 그 회계팀 입장에서 보면 네. 아주 가시성이 뛰어나지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지금 결국 이제 웅진의 전략이 예. 아까 그 ERP를 플랫폼을 해가지고
그 ERP 그 사내 플랫폼에다가 AI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다 붙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코어를 통해서 요 안경처럼 되어 있는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곳에 비즈니스 트랜잭션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빠르고 심플하게 처리를 하고 인텔리전트한 인사이트 제공이 되게 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외부의 기술들이 발달하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저희 같은 회사 사이즈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각종 클라우드 솔루션, IoT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까 저희 뭐 라인웍스라든가 이런 것, AI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 그런 것들을 꽂아서 쓸 수가 있고 이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AWS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 안에서 이러한 처리들과 데이터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 디지털 코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만 집중하고 이런 기술은 가져다가 적용해서 빠르게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 북클럽에서 컨텐츠를 잘 제공하고 빠르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안정성 있게 하고 월말에 폭증하거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시차별로도 사실은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녁 9시 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이 쓰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의 피크치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량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의 디테일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뭐 저희는 클라우드로 간 것을 잘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클라우드 간 것이 당연히 이제 어떤 비즈니스 밀접성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아까 다 분석을 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기존의 그냥 레거시나 기존의 IT 인프라 이용했던 것보다 가성비도 비용적인 면도 이것이 확실하게 더 좋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따져보시라는 거고 다만 그 뭉게뭉게 그냥 SAP를 AWS에서 올려서 사용하는 게 되겠어?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너무나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례도 굉장히 많고 특히 데이터 기준으로 2TB에서 4TB 정도는 SAP에서 제공하는 거에서 너무나 사실은 잘 쓰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10TB짜리, 16TB짜리 이렇게 해서 사용자도 이렇게 40만이 동시에 달려드는 이런 것들도 다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SAP를 AWS에서 쓰시는 거라든가 AWS 가지고 또는 SAP의 소프트웨어 SaaS 솔루션들을 쓰는 것들이 뭐 충분히 효과를 회사 비즈니스에 낼 수 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런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거를 실행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성원들은 일단 이것이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대표님이 실무적인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제 뭐 성장 원한다 뭐 하여튼 응원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 IT 기업의 이렇게 리더 중에서 대표님만큼 이렇게 정말 뭐 실무적으로 또 다 직접 이런 거 분석도 하시고 단순하게 실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과 또 이런 실행 이런 것까지 다 경험을 다 하신 이런 분이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웅진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이런 것을 잘 시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어떨까요? 이걸 잘 공유하고 잘 많이 알릴수록 굉장히 웅진에도 경쟁력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고요. 저희 회사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제가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이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고객사인 계열사의 실무진들의 고민 그리고 실무적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요. 전후방 프로세스, 실제로 어떻게 고객을 만나는지, 주문은 어떻게 넣는지, 고객하고 모바일에다가 뭘 입력하는지 이런 거 늘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웅진은 이렇게 아주 아까 2012년부터 뭐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쭉 실행을 쭉 해오시고 계시지만 클라우드로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그거를 이제 잘 수용하고 계시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맨 처음에 일단 첫 단계를 예.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신규로 시작되는 비즈니스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써서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하고 연결해서 써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 그래서 경험을 가지실 것을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요. 네. 그런 거 할 적에는 비용 분석보다는 그런 경험치나 도전의 의미를 두고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보면 네. 간다라는 시나리오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하고 시나리오하고 현재 상태 분석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안 간다라고 하면 안 간다라는 것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를 자가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그 인프라 클라우드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신규 장비 구매를 최대한 미루어서 기술이 변화하는 그 변곡점을 기다렸다는 것들이 몸을 좀 가벼이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IDC 센터를 그냥 유지하고 클라우드는 조금만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컨설팅 회사의 권유, 일반적인 권유일 정도로였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는 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한 번쯤은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까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이거거든요. 전환성 파악하는 거. 예. 요 장표가 저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지만 예. 굉장히 기업에서 프랙티컬한 거거든요, 이것이.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럼 웅진이 대외적으로 다른 기업에다가 이런 것을 분석해 주는 것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요? 예, 예. 하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를, 이런 것들을 예. 많이 알리시고 기업이 굉장히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네. SAP나 AWS나 또는 저희가 이렇게 뭐 발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발표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 네.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진짜 네네. 콘컬 쓰나, 네. 진짜 하이브리드 세일즈를 쓰나, 네네. AWS 상에서 SAP는 잘 도나. 그럼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런 컨설팅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뭐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까지를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고, 네. 뭐 전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비용을 일부 받고 공수 지원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네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요런 문화를 네. 이렇게 분석하는 문화를 좀 이렇게 웅진이 예. 뭐 어떤 뭐 솔루션 그런 것 전에 먼저 이런 것을 좀 웅진이 좀 이렇게 많이 확산을 시키면 국내에다가 예. 굉장히 국내 기업들의 예.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요. 지난주에도 대학교 CIO 분들 대상으로 네. 그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이런 식으로 가졌었는데 네. 그때도 말씀 중에서 이런 이제 분류 작업 같은 거 자체를 대학교에서도 이제 하실 필요성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대표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웅진 그룹의 전체 예. IT를 이제 또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는 네. 뭐 지금 현재에서 보면 네. 웅진 렌탈 신사업 런칭한 부분이 네. 성장해 나가는 것에서 그 성장을 잘 도와드리는 프로세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돕는 IT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웅진 북클럽 이렇게 뭐 보기 드물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사업 자체가 IT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마찬가지로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울러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나 SAP 사업도 저희 독자적으로는 네네. 뭐 직원들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 만나뵀을 때는 정말 AI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또 웅진 북클럽에서 네. 아까
맞춤형, 예. 퍼스널하게 예. 그 아이들에 대한 퍼스널 교육 예. 그런 것들을 네.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또 저희가 웅진 싱크빅의 IT 개발 실장님 함께 섭외해서 모셔서 좋을 것 그런 같은데요? 실감나는 얘기 또 해드릴 수 있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자, 최태진님께서요, R3에서 S4 이동 시에 주의해야 할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R3에서 S4 하나로 갈 때에는요, 일단은 R3 자체에서 S4 하나로 잘 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 검증하는 단계를 잘 진행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면 한 3사이클 정도의 그 이관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에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들은 잘 되는지, 데이터는 잘 이관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R3에는 있던 기능들이 S4 하나로 바뀌거나 한 부분들이 잘 되는지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요 단계하고 관련된 것들은 SAP에서 자동화되는 부분들은 상당수가 잘 개발되어서 제공이 되고요. 네. 글로벌 SAP에서 제공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운용해내는 것들을 일종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그런 사업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체크 지금 포인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4개월, 길게는 6에서 7개월 정도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 본수가 얼마나 되시는지에 따라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기존에 R3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 S4 하나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네요. 어떤가요? 예, 많이 생기고 추세가.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올해가 많고요. 예. 특히 뭐 상당수 아까 저희와 같은 고민들 외부의 기술들이 발달하는데 내부 ERP 시스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예전 같으면 ERP가요. 그 처리하는 속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최대한 데이터를 덜 받으려고 했어요. 데이터 웨어스를 따로 만들고 그게 기술이었어요. 설계 기술. 근데 지금은 그렇지 거꾸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죠. 내부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야 또 내부의 전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가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념 전환이 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인메모리 DB가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뭐 AI, IoT 이런 디지털 테크 환경이 더 발전할수록 네. 이게 S4 하나로 가는 것은 네. 커다란 이제 트렌드가 되겠네요. 방향성이. 옛날 같으면 인터페이스 해오는 다른 시스템에서 들어올 때 요약해서 회계점표만 쳐라 이런 것들도 되게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그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뭔가를 분석이 되고 분석이 그렇죠. 되는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자, 박지윤님께서요. 아까 말씀하신 AWS 서밋에서 발표한 웅진부클럽의 AWS 이관 성공 사례에서 네. 인공지능의 측면이 궁금하다고. 예. 네. 박지윤님께서. 유튜브에서 웅진부클럽 AI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네. 그분 그 배우분 성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양꼬치엔 칭따오 그분이 저희 광고 모델이거든요. 그분이 나오는 남자 네. 개그맨이자 배우인 사람. 누구시죠 그분이? 정상훈 씨가 나오는 네. 그 CF 보시면 네, 뭐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훈님께서요. 기존 제조업에서 커머스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럴 경우에 도입 사례나 아니면 뭔가 팁을 주신다면 제조업에서 커머스로 바꿀 때. 제조업체에서 커머스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그 세일즈하고 관련된 그 시스템들이 상당수 필요하실 텐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신규 프로세스가 생기거나 할 때 클라우드에 그런 적합한 것들이 있는지를 선택을 하셔서 네. 해당 클라우드 솔루션에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해 보시면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일부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를 갭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단기간 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저게 만약에 이커머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네,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플랫폼을 도입하셔서 기존 제조 ERP하고 연계해서 쓰시는 것이 뭐 특정한 사업부일 테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님께서요.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요? AWS 인스펙터라는 자기 진단 툴로 탐지 및 수천 대의 PC에 대한 보안 패치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웅진도 ISMS 인증을 받으셨는지요? 보안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AWS 자체의 랜섬웨어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ISMS 인증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웅진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를 뭐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그 절차들은 다 갖추는 것으로 지금 응대하고 있는 수준이고 굳이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어서 다 B2B 고객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 자체의 인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께서요. 클라우드 도입 시에 해당 서비스 업체와의 SLA 계약이 있어서 노하우나 권장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잘 맺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나 권장사항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초기에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사스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SAP나 네이버 라인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대개 그 서비스 제공사의 계약에 준해서 일부 저희의 요구사항만 받아서 요청해가지고 하는 수준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고객이 사실은 SLA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약서의 조항들을 만들어내기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클라우드잖아요. 그냥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 이제 그런 현실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거를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등한 개념에서 계약서를 뭐 초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제품 솔루션 살 때처럼 다른 거네요. 네. 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대표님 말씀 잘하셔가지고 다들 이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코멘트를 많이 주셨고요. 네, 자, 그 대표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좀 이름 부르죠. 예, 저 맨 위에 그 아까 저희 그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대근님께. 자, 이대근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요 그 웅진 플레이도시 그 4인용 그 가족들 같이 워터파크 가실 수 있는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AWS에서 답변을 좀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시면 AWS 측에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에 대한 대비책은 답변을 또 특별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까요? 네. 뭐 다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올해는 저희가 실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클라우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AWS 이용하면서 SAP 사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탑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초대를 받게 되면 저희가 또 그동안 실천한 것들 보여드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웅진의 이런 그 사용하고 있는 거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직접 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저희 그 홈페이지나 연락처에 연락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 담당들이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수학이 안 늘지? 당신이 문과 나왔잖아. 수학 점수 빅데이터로 분석해볼까요? 50초가 소요되는 문제인데 단 12초 만에 풀었군요. 문제를 아주 습관적으로 대충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 AI 코치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치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엄마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아는 이것이 오늘의 공부법. 웅진 북클럽 AI 학습 코칭. 웅진 북클럽. 공부 습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